어, 아, 일단은 이제 그 일본 출장을 갔다가 이제 막 좀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근데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일본 출장 갔을 때 정말 다양한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사실 킨치와 함께 킨치의 메이드 인 재팬 라인 공장 방문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킨치라는 브랜드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요즘 라이징하고 있는 슈즈 제화 브랜드이죠.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킨치가 우리나라에서 이 웰트화의 대중화를 이끈 브랜드가 바로 킨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강제화에서 헤리티지 리갈 라인으로 고급 웰트 제법에 대한 어떠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였으나 그걸 정말 방점으로 대중화시킨 거는 킨치의 547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디어 웰트라는 어떤 기법들이 당연히 막 50만 원, 60만 원, 100만 원에 육박하는 그 신발에서는 너무 흔하게 쓰였던 제법이지만 뭐 그 언더에서는 사실 쉽게 만나보시기 어려운 제법 중에 하나가 구디어 웰트 제법이었는데 547에서 그걸 너무나 멋있게 보여줬고, 그 과정에서 킨치가 단순히 제품의 디자인을 뭐 잘 하려고 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정말 좋은 재화 브랜드로 가려고 하는 브랜드라는 인상을 되게 많이 받았어가지고, 사실 이런저런 갑론을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초창기부터 킨치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킨치 대표님들이 사실 메이드 인 재팬을 하고 싶다, 정말 최고급으로 한번 제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 시작했었던 이 MIJ 이제 공장 서칭을 거의 한 6개월 넘게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의 어떤 결과물이 이제 나오게 되어서 이번에 일본 출장을 한번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솔직한 말로는 가기 전에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될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일본 당연히 잘 만드는 거 아는데 여기서 만들어서 소비자분들에게 합리적으로 판매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좀 의심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쇼룸에서부터 이미 압도감을 좀 느꼈었어요. 너무 정교한 거예요. 신우님께서 늘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유럽 쪽의 고급 재화 메이킹이 전부 다 이제 일본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R&D 모브레이 제품 국내 취급한 데 없어가지고 좋은 제품 되게 많은. 이쪽 잡아가지고 여기 이게 필킹감을 잡는다는 거죠. 예예. 복숭아뼈가 닿지 않는 선에서 여기 안쪽을 최대한 올려서 이 라인을 좀 처음 봐가지고 로커에서. 근데 제가 이걸 신어봤는데 진짜 잘 잡아주더라고요. 게다가 홀드를 올리려 안에 스웨이드까지 쓰고. 이런 좀 되게 세세한 디테일들이 너무 돋보이는 제품이어서. 그러니까 예예. 저는 그런 라인을 로커에서 처음 봐서. 미야기 공업은 일본에서 일단 세 손가락 안에 드는 OEM 뭘 하는 규모의 공장이에요. 그래서 워낙 되게 유명해가지고 뭐 언급을 할 수 없지만 되게 유명한 브랜드 슈즈를 많이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었고. 푸토코처랑 그다음에 얼마 전에 네이버 후드, 지금은 구두 생산을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네이버 후드랑 뭐 웬만한 유수한 그런 브랜드들입니다. 거의 그 공장을 다 통했다고 보시면 돼요. 1940년대 처음 공장이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은 이제 오너분이 그 2세대한테 이제 그 지금 사장직을 물려주고 이렇게 2세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공장이고, 그게 40년대 이제 시작하고 바로 구디어 제법에 대한 그런 기술력을 제대로 배우고자 해서 바로 영국의 베이커라는 약간 샌더스랑 좀 비슷한 그런 브랜드급의 이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제품 생산할 수 있는 이제 구디어 공장에 이제 연수를 가서 제대로 기계랑 어떤 사용 방법 같은 거를 제대로 공부하시고 그 기술을 그대로 일본에 가져오셔서 이제 운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규제들 때문에 사실상 유럽에서 더 이상 더 좋은 재화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그게 가능한 공장들이 좀 남아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야기입니다. 이 미야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말 저가 제품부터 시작해서 정말 고가 제품까지 다 만드실 수 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뭐 휴먼메이드나
부터컬처 같은 브랜드뿐만 아니라 겐조 같은 하이엔드 브랜드들까지도 다 제작을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대단하지만 네이버후드나 아니면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하우스 브랜드들 있잖아요. 이런 브랜드의 신발들도 전부 다 취급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자기네 자체 라인들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규모 있는 그런 곳입니다. 뭐 제대로 된 어떤 굿이어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으시고 만듦새도 정말 뭐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게 하는. 맞네요. 지금 제 스티치 웰트 스티치 간격 보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잘합니다. 역시 일본으로서 스티치 우마즈로 만든 아치 부분, 아치부, 예. 이게 웨스트 부분에 밸런스 좀 잘 잡는다는 인상이 있어요. 특히 지금 이 유틱 같은 거 되게 지금 얇게 잡았거든요. 네, 폭이 이게 진짜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진짜 어려워요. 예, 여기가 이거를 여기가 지금 이렇게 예. 되는 것 자체가. 일대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좀 좋은 구두 좀 많이 신고 있어요. 겁나 넓어요. 알든입니다. 알든 코도안입니다. 엄청 넓어요. 예, 여기가 넓고 제일 특징이 뭐냐면은 요쪽 저요 맨날 신님이 말씀해 주시는 요거의 폭이 가격이 정확하게 제가 언급을 안 하겠지만 2배 이상 차이 나는데 이 폭의 요쪽 그 스티치가 요쪽이 훨씬 더 섬세해요. 그쵸. 그리고 이게 카메라에도 담기긴 하는데 이렇게 놔둬주시면 얘는 볼록한 게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거의 밋밋한 그러니까 게 떨어져 버려. 이게 사실은 뭐가 더 좋고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긴 해요. 왜냐면은 사실은 그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는 거 맞나? 넓게 뜨고 박는 게 내구성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쵸.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게 좋은. 그렇죠. 심미적인 요소를 봤을 때 내구성을 가져가면서 안으로 최대한 말 수 있으면은 그게 베스트인데, 근데 사실 알든을 소비하시는 분들한테 그 의미가 없는 얘기긴 하지만은, 근데 과연 알든이 그런 이제 능력치를 지금 현재 발휘할 수 있냐 했을 때 그건 좀 물음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일본의 이런 공장들이 엄청나게 기술력이 높다. 잘하네요. 잘합니다. 진짜. 이번에 킨치 메이드 인 재팬 라인 생산을 진행하게 되는 공장은 미야기라고 하는 미야기공업이라고 하는 정말 역사 깊은 거의 90년, 80년, 90년 정도 된 굉장히 유서 깊은 신발 팩토리입니다. 이 친구들은 굉장히 외진 곳에 공장이 있고, 그리고 도쿄에 쇼룸 겸 사무실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킨치 대표님들이 다 이제 도쿄 아사쿠사에 위치한 사무실 겸 쇼룸에서 또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공장으로 가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공장까지 나리타에서 우에노로 약 1시간 반 정도 갔다가 우에노에서 또 신칸센을 타고 거의 2시간 반 정도 가까이 또 시골로 가서 거기서 또 20분 정도 차를 타고 들어가야지만 미야기 공장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혼자 영상을 찍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기획자분이 생기면서 제가 혼자 이렇게 영상을 찍을 일이 없었는데, 일단은 오늘은 이제 킨치의 신발 때문에 일본에 출장 온 일정이랑 킨치 대표님이 또 이제 일본으로 간 이제 공장 방문 일정이랑 좀 맞아져가지고 좀 제가 한번 생산처를 한번 보려고 이렇게 혼자 왔습니다. 지금 나머지 멤버들은 이제 다른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혼자 찍고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셀프 찍는 거예요? 네. 여기 왜 오신 겁니까?
저희 일본에서 드디어 재팬 라인 런칭을 위해 신발 생산하러 왔습니다. 아, 제가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네요. 전에 여기 그 미팅을 이제 사무실이나 쇼룸 같은 데서 진행을 했는데 공장이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못 와봤어요. 근데 오늘은 아예 샘플 투입 겸 또 제가 좋아하는 푸터포처 같은 거 생산하는 공장이다 보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신발 공장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컸고요. 물어보니까 약 90명 정도의 인원이 이제 공장을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생산량이 약 8에서 90쪽 정도라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하루에 한 사람당 한쪽 꼴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니까 공정의 어떤 정교함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킨치가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나라 생산도 아니고 일본 생산 자체가 기본적으로 고급 재화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제한된 시장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정말 진심으로 좋은 제품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에 조금 감동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고도 많이 만들어 보다 보면 이렇게 그냥 모양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 라스트 계속 쳐다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냥 살 붓고 만들었을 때 생각하게 되는 거. 이번 출장을 통해서 일단 킨치 쪽에서는 메이드 인 재팬 디자인을 어느 정도 확정을 하고 생산 일정이나 이런 것도 다 조율을 하고 왔습니다. 또 이제 그 미야기 공업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또 많이 좀 양해를 많이 해주시면서 다양한 어떤 가죽들이나 기존에 했었던 제품들을 많이 보여주셨었는데 아마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완성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시니까 아마 조금 더 시간이 걸리실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거는 원래 출장 전에는 솔직히 킨치 쪽에서 어데케이드 익스클루시브를 뭐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나 제가 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좋은 메이킹이 꼭 필요할까? 가격이 높아질 텐데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딱 공장까지 다 다녀왔을 때 딱 느꼈던 생각은 누군가가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어데케이드에서 이 킨치와 서스테인의 협업으로 만들었던 이 로퍼 디자인들을 끝으로 사실 킨치의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뭐 킨치가 워낙 또 잘 되면서 물량이 좀 부족해진 탓도 있지만 저 역시도 조금 바쁘게 지내면서 물량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었던 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킨치를 찾아주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미 기존의 킨치 제품들을 소개했었으니까 그런 친구들 말고 조금 더 고급 라인, 메이드 인 재팬 라인들을 좀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내부적으로 좀 미팅을 더 진행을 하고 있고 약간 솔직하게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킨치 팀원들하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이런 편집샵이나 패션 브랜드들이 다양하게 생기기 시작한 지가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10년 좀 넘게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어째서 우리는 이제 와서 이렇게 진짜 좋은 거에 대한 생각들이 좀 생겼을까? 이런 일을 왜 이제 와서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불현듯이 떠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윗세대들도 다 있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뭔가 그냥 어떻게든 제품을 찍어내는 데에 급급했다면 예쁜 제품들만큼이나 또 좋은 제품들에 대한 니즈가 소비자에게도 생기고 공급자에게도 그런 의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우리
쪽에서 이런 걸 먼저 했었으면 어땠을까? 막상 해보니까 어렵지 않은데 근데 왜 우리는 지금 이제 와서 이러고 있을까? 누군가가 먼저 닦아놨다면 조금 더 편했을 텐데. 그래서 그냥 둘이서 기차에서 나눴던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런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고 이미 누가 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개척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요걸 잘 안착시켜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가는 중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킨치의 메이드 인 재팬 라인 제품들은 어데케이드 익스클루시브로 어데케이드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